일이 이틀에 걸쳐서 있었는데 하루는 금요일 날 나눴던 탄핵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PPT에서 보여진 것처럼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4월 2일을 앞두고 관세 압박을 높였고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4월 2일 날 관세의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보편 관세가 아니었죠. 상호 관세가 되면서 각 나라마다 관세를 다르게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본격적으로 그동안 말했던 관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다 같이 시계가 움직이듯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이 어법과 그가 선택한 이 결정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시아는 폭삭 이 시기에 망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요 관세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타겟을 삼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처음에 관세 얘기를 하면서 막 캐나다 얘기했죠. 그리고 멕시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변의 중요한 나라들에게 관세로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거를 다 얻어냈어요. 그리고 정작 관세를 때릴 때 그들에게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안 때렸어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안 때렸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한 곳이 있는데 다음 장면에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만 가장 집중을 해서 이 관세 폭탄을 다 맞기 시작해요. 다른 데는 보통 10%를 받고 그죠? 근데 10%를 받은 것은 뭐 다른 나라들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들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만 폭탄을 맞으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맞았느냐? 캄보디아는 여러분 가장 높게 받았는데 몇 프로예요, 여러분? 49%예요. 49%면 거의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베트남은 얼마예요, 여러분? 46%. 그러니까 아시아, 특별히 동남아시아 중점으로 해서 트럼프가 이 관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나라나 막 터뜨린 게 아니라 트럼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데를 숫자를 적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관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나라와 살리고 싶은 나라가 트럼프에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관세를 봐야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여기 자세히 안 보이지만 태국은 몇 프로라고 말고 있어요? 36%, 대만은 32%, 인도는 26%. 여기 딱 이 나라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이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이랑 붙어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실제로 이 나라들의 제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70% 이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게 화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교가 장악하고 있거나 주사파의 나라가 넘어난 나라들에게 어떻게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했던 필리핀은요 여기서 빠졌어요. 왜?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화교였던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친미적으로 완전히 딱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은 빠지고 나머지 중국이 완전히 장악할 것 같은 대만,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대한민국까지 계속해서 1대1로에 필요한 나라들에게 어떻게 간세를 정확하게 40% 이상 매기기 시작해. 30% 이상, 20% 이상이 다 그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계획은 뭐냐? 처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트럼프는 오직 중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중국을 밟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싸서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캄보디아가 1위라고 말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캄보디아는 태국과 필리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에 화교에 넘어간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넘어갔냐면 여기 기사를 보면 1960년대 때부터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몇십 년 전, 70년 전부터 캄보디아는 완전히 중국계 됐어요. 60년 전에 화교가 70%를 장악했으니까 지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모든 수출할 수 있는 공장들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세게 맞은 이유도 있어요. 왜? 중국이 거기 뭘 세워놔요, 여러분? 공장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출할 수 있는 공장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곳을 때리면서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누구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트럼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계획은 계속 아주 초창기부터 계속됐는데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그린란드와 파나마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공격할 때 모든 기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대요, 여러분?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때린 거고 파나마를 때린 거고 지금 동남아시아도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트럼프가 직접 중국이 가장 중요한 운하 두 곳의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그 중국 회사들이다. 너네 이 중국 회사들에게 철회하고 우리 미국 회사에게 팔지 않으면 나 너에게 관세 때릴 거야. 멕시코와 파나마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깨갱하고 다 미국에게 팔기 시작하는 거야. 고인이 계속 지나가면서 4월 2일 날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중하는 국가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를 선언한 게 관세 전쟁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런 그 전망을 냈어요. 어떤 전망을 냈냐면 중국 공급만을 정면적으로 공격하여서 전략적 봉쇄를 하고 있는 거다. 처음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중국이 공격하고 있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잡음으로 미국의 영토를 안전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관세를 통해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죽여서 미국 기업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살아서 미국의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계획이라는 거야. 근데 이 계획을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분 나빠해. 그래서 다음 장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의 관세 포탄이 떨어지니까 벌써 한 3일, 4일 정도 지났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어디로 기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친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돈만 보기 시작하면서 미국 너네 이렇게 나와? 그럼 너를 고립시키고 우리 다 중국 편에 붙을 거야 라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말하기 시작해요. 왜? 그들은 뼛속부터 중국 돈을 받아먹었어요. 학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다 중국 편, 미국 편이 아니라 중국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말을 내기 시작하는데 아직 중국하게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은 대한민국이 여기 막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탄핵까지 맞물려서 일어났어요. 이제 190석이 되는 민주당이 자지우지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하려고요? 기업을 해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중국에 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중국 편에 붙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이 완전히 박살나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지금 여론들도 그래요. 트럼프가 미쳤구나 드디어.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우리도 중국과 뭐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뭉쳐서 미국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여론이에요. 그 우리가 미국이 망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중국에게 붙잖아요. 그때부터 다음 장면 넘겨보면 중국과 예수의 전쟁 가운데 예수에게 붙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요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망합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어요. 어떤 예언이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근의 때가 예수와 트럼프의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폐 전쟁이라고 했죠. 이 화폐 전쟁 가운데 중국 편에 확실히 붙는 이 나라들이 이제 이란이 될 거예요. 중동 지역들이 될 거고, 이 미국 편에 확실하게 붙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 편에 대해서 이 화폐 전쟁을 하는데, 이 화폐 전쟁이 끝나는 시즌쯤이 언제 시즌이냐? 네 번째 인이 떼지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 네 번째 인이 떼지는 시즌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에스겔 38장입니다. 근데 38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장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 평안히 거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뒷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에게 붙어있는 나라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중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을 살려서 그 미국을 살린 핵심 기지들을 다 어디에 놓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장악해서 그곳 가운데 트럼프가 개발하기 시작하고 거기 가운데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거를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경제 화폐 전쟁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안 서 있던 사람들이 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냐? 항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폐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실제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다 뺏어오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에스겔 3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게 이란이 되고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돼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코 앞으로 온 거야. 그래서 경제 전쟁이 실제적으로 시작됐고 이 전쟁 가운데 지금은 트럼프가 살짝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편에 붙으면 이 전쟁 가운데 모든 은행은 다 박살납니다. 모든 돈은 다 박살납니다. 그냥 박살나만 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 편에 붙었기 때문에 경제가 박살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CBDC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경제와 나라의 모든 간섭 체계가 중국 손에 들어가서 중국 나라가 아예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 편이 되는 순간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보면 방금 나눴던 에스겔 38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 가운데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는 완전히 폭망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불과 유황 이게 뭐야? 핵폭탄이란 말이야. 이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죽는데 이 전쟁과 똑같은 시간대가 계시록 9장의 시간대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계시록 9장의 시간대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몇 분의 몇이 죽는데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 전쟁이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기면서 트럼프에게 진 나라들이 열받아서 실제적인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가 맞다면 이 전쟁은 10년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그 3분의 1이 여러 군데서 죽는 게 아니라 트럼프와 싸우고 있는 그 나라들을 핵심적으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은 여러분 앞으로 황폐해야 됩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전에 중국 편에 붙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도요 같이 황폐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4월 4일에 예수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망 선고가 딱 떨어졌을 때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 길을 걷게 될 거라고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확정이 된 것 가운데 한국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해야지만 이제는 바뀔 수 있어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 와주세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길로 한국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트럼프가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목적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중국을 뭐 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중국의 패권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간세 전쟁을 시작했다. 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트럼프가 단순히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간세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간세와 환율 전쟁을 통해서 무역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돈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요거를 더 이상 트럼프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세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회 행동대장인 중국을 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중국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해. 그러니까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도 미국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중심이 아니죠. 누구 중심이에요?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예수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요
중심을 완전히 미국 중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도 미국 중심이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가문 중심으로 바꾸려고 트럼프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즉 기존 질서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계략은 매우 구조화되었고 계획적이다.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존 질서를 깨뜨리려는 이유는 그것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 정확하죠. 트럼프는 예수의와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미국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중심이 아닌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진짜 트럼프가 진짜 이 모든 힘을 갖기 위해서 간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첫 번째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세계를 흔들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패권을 트럼프 가문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간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이 간세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미국도 엄청 힘들어요. 미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 미국을 붙잡고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완전히 다 떠나가고 다 부셔져야 되기 때문에. 요 싸움이 일어날 것을 진작에 예수의 세력들은 알고 있으니까 자기 돈을 빼놓는다고 했죠. 다음 장면 넘겨보면 버핏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주는데, 버핏은요 90인생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 주식이 흔들릴 거 아는 거예요. 예수와의 전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펀드 매니저들은 15년 만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최저입니다. 완전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넣었다가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금요일날 나눌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4,000조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 몇 조가 사라졌냐면 1,000조가 사라졌어요. 1,000조가. 이틀 만에 1,000조가 사라졌고 지금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되면서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계속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불신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 너무 많이 썼는데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 이 돈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은요 종이 조각이 되는 게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넘어가서 돈을 지금 다 잃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잃고 바닥을 쳤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바닥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할 때 그 재편에 힘을 갖는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를 읽고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을 하면서 경제인이든 주식인이든 예수회가 죽는 순간 그 사람들은 트럼프 폰에 붙으면서 자기가 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실 누구 편도 아니에요. 돈의 편이에요. 권력의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회랑 트럼프랑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이기나 이러면서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죽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편에 붙기 시작하는 거야. 트럼프는 이 원리를 너무 정확하게 합니다. 왜? 원래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에만 죽이면 그들은 자기 편에 붙는 거를 트럼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살벌한 전쟁이 4월 2일부터 본격화돼서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요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도 난리가 나고 동아시아 전체가 다 난리가 났는데 사실 가장 난리가 난 건 미국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동안 미국에 있었던 모든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 골프 치면서 나는 바꿀 생각 없다. 나는 끝까지 이 전쟁 갈 거다.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버티면서 트럼프가 중국보다 더 깊이 싸우는 세력이 그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그게 바로 연준이란 말이에요. 왜? 연준 뒤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준이랑 계속 트럼프 정부가 올라왔을 때부터 기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연준에서 행동대장으로 있는 사람이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준 중에서도 올빼미파에 속하는 의장이에요. 예수회 중에서도 정말 탁월하게 훈련받아서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트럼프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회 수장인 이 제롬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회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파월과 싸우면서 파월이 자기 말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월 정치 그만하고 금리를 어떻게 된대요? 인하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 지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편에 서지 않고 돈의 패권을 갖기 위해서 예수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는요 굉장히 천재적인 게, 내가 간세를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일석이조가 아니라 3조인 거예요. 간세를 딱 올려. 첫 번째 중국이 죽어, 그죠? 두 번째 이 모든 패권이 중국이 죽으면서 자기 쪽으로 돌아오면서 세계 무역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이스라엘과 자기 중심.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미국의 경제가 폭망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연준이 자기 말대로 금리를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왜? 사회가 점점 어려워질 때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 안 하고 버팅기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간세를 올리면서 이 세 명을 한 번에 잡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잡고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을 미국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간세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세를 언제 안 받는데요? 미국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중요한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그 미국 중심으로 되면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 기업들을 또 어디에 심어요? 이스라엘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은 여러분 완전히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세 번째 뭐라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그가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게. 왜? 점점 힘들어지니까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던 국민들이 나는 연준에게 금리 내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 내린 거야 이러면 화살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다 연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도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요. 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 자, 금요일에 잠깐 말한 것처럼 다음 장면 보니까 미국에서 아이폰이 이제 얼마가 된다고요? 330만 원이 되니까 아이폰이. 그러니까 아이폰이 330만 원 되면 뭐 맥북 같은 거 한 대에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대에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미국 사람들은 살기가 정말 힘들어진 겁니다. 왜? 이게 단순히 다른 나라들에게만 간세를 딱 때렸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다른 나라 그 수입품들만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폰은 미국 거잖아요. 근데 같이 올라가요. 왜? 부품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다른 나라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물건은 싸고 다른 나라 물건만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나라가 다 죽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왜 미국이 선택하느냐? 죽으면 누가 먼저 죽어요?
약한 사람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기 시작하면 힘센 미국은요 제일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 미국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미국이 좀만 버티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거덜나는 거예요. 그 두 손 들고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를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고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편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 편에 지금 서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슈에 잘못 서는 순간 나라는 완전히 우리나라요 1900년도 이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편에 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00만 원으로 아이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1조 달러가 증발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금리를 내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화살이 다 파월에게 가기 시작해요. 그 지금 트럼프는요 말 한마디로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지금 전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줄 한번 딱 잘못 서는 순간 우리나라 완전히 ekonomi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내리라는데 파월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계속 안 내리다가 진짜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내리기 시작해. 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러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 달러의 힘이 그동안은 가장 강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달러를 흔드는 거예요. 미국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전 세계가 휘청휘청 걸리면서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알리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로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한국은 그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어디 편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미국 편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음 장에 보니까 베트남에 우리나라 공장도 엄청 많아요. 왜? 중국 노선을 따랐던 공장들이 중국과 다 함께 어디에 공장을 세워요?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요. 46%가 되니까 일단 삼성은 여러분 거의 이제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정해야 돼. 중국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미국 쪽으로 갈 거냐? 이 관세 전쟁을 인해서 진짜 더 정확하게 이제 편이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완전히 중국 쪽에 들어간 데가 있을 거고 완전히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는 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한국을 떠나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고 있어요.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대차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기업들이 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무조건 떠납니다. 왜? 우리나라 지금 누가 정치를 잡았어요? 이재명이 잡았어요. 기업을 해체하는 쪽이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기업에 보완된 모든 비밀을 어떻게 하래요? 법정에서 요구하면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합니까? 그 이재명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힘을 잡으면서 완전히 악재 중에 악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런 악재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다음 장에 보니까 그들이 트럼프 관세 때문이라도 또 한국의 강성 노조 이게 빨갱이 때문이라도 또 민주당 때문에 요 세 개의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업이 빠져나가. 기업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돈이 사라집니다.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빠져나가면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일자리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일 안 하거든요. 일 안 하는 그 30대가 지금이 최고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요 일을 못 찾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단단히 여러분 허리줄을 동여매야 돼요. 지금 그냥 장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3개월 전부터 이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흘린 사람은 지금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준비한 사람은 이 시즌이 엄청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니 엄청 오래는 안 가도 2, 3년은 간단 말이에요. 그 2,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음 장면 보면 2004년도에 경제 성장률의 86%가 뭐였어요? 수출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간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방에 간세를 때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랑 엮여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완전히 폭삭 가라앉습니다. 이게 2025년 3분기부터 계속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일자리만 사라지고 기업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돈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은행이 무너지는 일들이 25년과 26년에 계속 일어날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 이재명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몇 년 동안 이걸 못 느낄 거예요. 왜 못 느낀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을 계속 푸니까.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 막 복지를 해주고 돈을 찍어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2, 3년이 딱 끝났을 때 우리나라 폭삭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때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데 한국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이거를 인정해. 그리고 탄핵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 간세포탄의 기사들도 뭐라고 말해요? 한국 수출 줄줄이 타격받을까 줄줄이. 여기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주님이 7배나 더 징치하면서 너희 세력을 어떻게 해요? 꺾을 것이다. 하늘과 땅을 철과 노치로 닫아버릴 거다. 이게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탄핵 8개 인정된 거 그냥 인정한대. 기도 다 멈춰버려. 그동안 왜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고 그동안 싸웠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갔으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바른 소리 외쳐야 돼요. 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싹 멈춰버린 거야.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고 올바른 소리가 멈추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회개된다 말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WA 취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탄핵되고 나서 탄핵되자마자 취소하고 이제 모든 게 멈춘 줄 알았죠. 사실 기도회가 진행됐어요. 어떤 기도회가 진행된 줄 아세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WA가 신나서 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상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WA를 집어넣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거 아시죠? 삼성이 갑자기 바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정부가 돈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만났죠? 이재명 만나고 중국 갔잖아요. 그들은요. 진리와 가치관의 편이 아니라 돈의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 이기냐? 거기에 기업이 움직여. 기업은 이해해. 근데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 소문이 싹 돌면 어디 편에 붙냐? 원래는 계속 공산주의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용 목사가. 근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전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선을 딱 긋기 시작해요. 이게 이미 다 돈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 국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하면서 이재명 편을 들기 시작하고 이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8대 0으로 인용이 나기 시작한 거야. 이 모든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WA와 함께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교회에서 3월 15일 날 한 거 제가 나눴잖아요. 4월 5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때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모든 게 대통합되도록 기도하자 이러고 있어요. 대통합 되잖아요.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한국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야. 새 노래가 안 불러지는 거야. 그게 다음 장면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사밧의 시대라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두 시즌을 같이 보냈습니다. 한 시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찬양팀을 가장 앞쪽에 놔뒀어요. 그때는 승리했어요. 근데 똑같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고 있어요. 대항신과 하나 되기 시작. WA와 하나 되기 시작해. 지금 영적으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상황이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제대로 된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100번 싸움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장면 넘겨보면 지금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패권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일들이 지금 요 시즌부터 요 시즌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요 기근의 때 잘못 줄을 쓰면 기근이 온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부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근의 때 가운데 이 나라가 다 같이 살면 좋은데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남은 교회들을 통해서만 주님이 살릴 거야.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다음 장면 넘겨보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